박해일 씨, 수혜 씨 그리고 변혁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해일 씨, 수혜 씨 그리고 변혁 감독님께서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네, 세 분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의상만으로도 이곳이 상류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리해 주시죠. 자,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셨는데 박해일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남한산성 이후에 한 10개월 만에 또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혜 씨. 네, 안녕하세요. 수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상류사회 연출을 맡은 변혁 감독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두 분 의상을 맞추신 건가요? 그런 줄 그렇게 보이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 비슷하다는 얘기들을 하시네요. 네. 이 그 욕망 부부 찰떡 케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아마 제작 보고에서 한껏 느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박해일 씨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10개월 만에 이렇게 뵙게 돼요. 남한산성 이후에 그동안 정말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얼굴로 저희 관객들을 만나셨는데 이번 상류사회 또 어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거든요. 역할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장태준. 네, 제가 맡은 역할은 장태준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제학 교수이고요. 그리고 또 시민 경제를 비전을 제시하는 학자이기도 한데요. 어떤 우연한 계기로 또 정치에 또 입문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네. 이 시나리오 처음 보셨을 때 딱 장태준의 매력에 끌린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점이 어떤 점입니까? 캐릭터랑 작품의 매력을 네. 말씀드리자면 우선 시나리오를 받아봤을 때 굉장히 그 이야기의 짜임새가 뭔가 이렇게 야망과 욕망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 속에서 예를 들면 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이렇게 쭉 밀어붙이는 어떤 이야기의 힘이 하나가 있었고 또 장태준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기존에 해봤던 역할들 중에서는 가장 야망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강하게 보이는 캐릭터라 좀 크게 호기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또 우리 박해일 씨 본 적 없는 표정과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자, 수혜 씨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지지난해였죠. 여름에 국가대표 2 이후에 2년 만에 뵙게 돼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너무 반갑고요. 저 상류사회 열심히 준비하고 빨리 만나 뵙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박해일 씨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혜 씨도 정말 수혜 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얼굴이 상류사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보여지는데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상류사회 입성을 위해서. 그렇죠? 역할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 이번에 미술관 부관장 오수연 역을 맡았고요. 전 성공의 욕망을 쫓는 캐릭터예요. 영화상 남편 태준이 욕망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동지를 만난 듯이 기뻐하지만 오히려 그게 덫이 돼서 어떤 파국을 맞이하는 그런 역동적인 캐릭터입니다. 역동적인 캐릭터 두 분이 그려낼 상류사회 기대를 해보면서 그 감독님이야말로 사실 어찌 보면 상류사회로 정말 오랜만에 메가폰을 잡으셨어요.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남다릅니다. 어떠신지?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꽤 많이 걸렸었고요. 이제 영화를 만드는데 이제 제작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품만 아마도 한 4, 5년 가까이 이렇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그거를 끌어갈 수 있는 동기나 동력도 필요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또 설득하고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설레고 기쁜 것 없지 않지만 좀 두렵고 조심스러운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상류사회에서는 정말 그 이 자리에 계시는 박해일 씨와 수혜 씨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셨어요. 윤재문 씨, 라미란 씨, 이진욱 씨, 김강호 씨, 그 외에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 배우분들과 함께한 현장은 어떠셨나요, 감독님? 근데 일단 다 따로따로 한번 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참 이렇게 배우 복이 많다 이런 거 현장에서 느꼈고요. 동시에 이제 스텝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경력이 있으시고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스텝들과 하게 되면서 즐거운 현장이라는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여전히 물리적으로 힘든 것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잘 준비된 배우들, 훈련된 스텝들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재미가 더 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네. 그 배우분들께도 좀 여쭐게요. 변혁 감독님과는 처음으로 작업을 해보셨는데 현장에서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박해일 씨? 현장에서의 감독님의 스타일은 배우분들한테 좀 부담을 덜 지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기억이 나는데요. 배우분들이 편안하게 그 주어진 역할 속에서 놀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지켜봐 주시는 스타일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연출자께서 잘 이렇게 조각을 해주시는 그런 스타일이라 저희 배우분들은 되게 편하게 막 욕망을 분출하면서 연기했던 것 욕망만 같아요. 분출하면 됐었군요. 워낙 네, 편하게 네, 네. 해주셔서 네. 수혜 씨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현장에서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배우가 편히 촬영할 수 있게 그래서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리고 감독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듣다 보니까 굉장히 감독은 현장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분이 워낙 다른 배우분들도 그렇고 훈련되어 있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준비해온 것들을 잘 뽑아낼 수 있게 이렇게 돕는 것들이 저희 스태프들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배우분들은 감독님을 편하게 해드린 것 같고 감독님은 배우분들을 편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감독님 그렇다고 해주셔야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화가 또 상류 사회고 이게 또 진정한 페피는 여름에 먼저 FW 옷을 입는다 그래서 좀 길게 입고 왔는데 정말 덥네요. 지금 보니까 인물들이 각자 욕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욕망들이 인물들 간의 관계랑 얽히고 설켜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흘러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캐릭터 스틸을 보면서 영화 상류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틸 주시죠. 박해일 씨의 모습입니다. 정치 신인으로서의 분위기가 10분 느껴지는 그런 스틸인데요. 일단 눈빛이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예, 단호하면서도 굉장히 의욕에 찬 표정 눈에 띄고요. 그리고 수트 그리고 넥타이까지 아주 깔끔한 모습인데 이번에 정치인 역할은 처음이시죠? 예.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왕도 하시고 네. 예. 근데 이번 이제 현대극에서 정치인 역할은 처음이신데 이 역할의 설정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정치인의 느낌을 보려고 그 이제 기자분들께서 많이 취재하신 뉴스를 많이 챙겨봤습니다. 뉴스 안에 이제 많은 그런 정치적인 소재들이라든가 어떤 인물을 만들어갈 때 필요한 어떤 뉘앙스들, 네 그런 부분들을 뉴스에서 가장 많은 제가 필요한 그렇죠. 그런 정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이 박해일 씨가 장태준 역할을 연기하셨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연기하신 이 태준의 가장 큰 욕망은 뭡니까? 이제 교수이기도 하지만 경제학자로서 어떤 시민 경제의 그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인데요. 시민은행이라는 시민을 구제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하나를 뭔가 잘 이루어내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입문 제안을 받게 되면서 그 뜻을 굉장히 크게 품어내려는 어떤 욕망이 태준에게는 큰 어떤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태준의 명확한 욕망이 있는 거네요. 좋습니다. 자, 박해일 씨가 연기한 우리 장태준 사실 굉장히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 인물인데 놓치지 말고 영화에서 직접 확인해 보길 바라면서 자, 다음 캐릭터 스틸 만나보시죠.
아, 수혜 씨입니다. 지금 스틸만 봐서는 정말 그냥 우아함의 끝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아한데 아까 전에도 이제 캐릭터 소개를 해주셨지만 정말 이 상류 사회의 입성을 위해서는 절대 가리는 게 없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오수연, 야망 넘치는 인물인데 오수연의 욕망은 뭡니까? 오수연의 최종 욕망은 커리어적인 성공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그녀가 있는 환경은 다른 이들은 조금 더 쉽게 기회를 얻는 금수저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욕망들이 그녀 안에서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수혜 씨는 사실 지금 저 스틸컷의 하얀 의상, 화이트 수트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정말 순수함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지금 또 오늘 강렬한 블랙 의상을 입으셨는데 예,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보여주신 모습만 보더라도 이번 그 오수연이라는 인물을 준비하시면서는 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이번 작품에서는 그 전작들과 다르게 좀 보여지는 이미지에 조금 중점을 뒀어요. 가장 화려한 인물이기도 하고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여서 또 미술관 큐레이터 또 수석 그 큐레이터 직업에 맞게 조금 의상과 헤어 또 정확한 의사 전달 좀 이런 거에 중점을 뒀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아직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오수연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연기 변신을 하게 될지 저희도 기대를 해보면서 자, 다음 스틸컷 만나보시죠. 아, 두 분 욕망 더하기 욕망인가요? 욕망 옆에 욕망. 자, 지금 두 분이 좀 전에 사진과는 전혀 다른 두 분이 함께 있으니까 시너지가 두 분의 표정 좀 봐주세요, 여러분. 샴페인 잔을 들고 어딘가를 응시하시는데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박혜일 씨, 좀 어떤 신입니까? 수혜 씨랑 제가 이제 부부로 나오는 컨셉인데요. 이제 정치에 그 입문하게 되는 그 초입에서 네. 이제 공약을 실천하려고 시민은행을 이제 모금을 주최하는 후원의 자리인데 후원의 밤이구나. 같이 예.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있는 장면입니다. 네. 두 분이 닮았어요. 저 스틸에서. 그렇죠.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어쩜 아마 상대방의 눈빛이라든지 표정을 잘 못 봤을 거예요. 앞을 응시하시느라고.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수혜 씨? 저도 개인적으로 혜일 선배와 제가 좀 닮은 구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허술해 보이는 모습 안에 강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이 저도 촬영하기 전부터 영상에서 또 화면에서 오빠를 보고 굉장히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었던 배우였어요. 박혜일 씨는요? 네, 저도 그 수혜 씨를 작업으로는 처음 처음 만난 만나셨죠?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아니라 그 데뷔가 비슷해요, 사실은. 수혜 씨가 데뷔작이 가족이었죠.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네. 저도 하여튼 2000년대 초에 검색해 보셨군요. 네, 데뷔를 가족. 예. 했었는데 이렇게 이 작업을 같이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같이 시상식장에는 자주 맞아요. 나왔었던 것 같아요. 수상도 몇 번 같이 했었던 적이 있었고 네, 맞아요. 시상도 그랬고 그래서 언제 작품에 한번 만나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좋은 드디어. 기회에 네네 닮았다 하니 또 나중에 남매 역할로 한번 또 어느 역할로? 약을 한번 남매 역할 예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하지만 이번엔 욕망 부부입니다. 감독님 이 부부 케미 예상을 하셨었나요? 캐스팅하시기 전에? 네, 시나리오 단계에서 이제 후보들 이렇게 리스트업하면서 이렇게 커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만나고 나서 이제 확신을 가졌던 부분은 두 분 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경력이 꽤 오래된 주연 배우들인데 참 예의 바르다 맞아요. 이런 경우에 벗어나지 않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다 이런 느낌을 받고
두 분이서 되게 이 일을 대하는 태도들이 진지하기 때문에 사실 전혀 걱정이 안 됐었고 현장에서는 생각했던 것 이상의 그런 시너지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파트너 같이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남매 같은 비슷한 느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네, 여기 2004년 가족으로 데뷔하신 수혜 씨와 2001년 와이키키로 데뷔하신 두 분 다 15년 넘게 다 주연 배우들을 하신 분들이어서 이 조절을 하고 맞추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이렇게 쉽게 또 굉장히 에너지 있게 이렇게 만남이 있어서 케미에 대해서는 시작하면서부터 모두들 걱정 없이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영화를 마무리하고 나서도 굉장히 지금 만족을 하시는 감독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이 케미는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스틸, 마지막 스틸 주시죠. 네, 와, 이 스틸 정말 스틸만 봐도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려한 얼굴들이 영화 상류사회에서 재벌, 미술관 관장, 미디어 아티스트, 사업가 등등 각자의 욕망을 가지고 얽히고 설킨 드라마를 만들어내실 텐데, 자, 윤제문 씨, 라미란 씨가 연기한 재벌 부부는 사실 이미 상류사회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감독님. 근데 상류사회에 속한 이들에게 또 어떤 욕망이 있는 건가요? 이게 이 영화의 좀 차별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사회 보시는 경림 씨도 지금 모두 다 인정할 만한 성공을 거뒀지만 또 목표가 또 있으신 거랑 마찬가지로 모두들에게서도 그냥 자기들이 옆에서 봤을 땐 좀 이룬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그들에게 질문하면 거기까지 갔으면 된 거 아닌가요? 질문을 하면 여기서 말 거면 오지도 않았어 라는 답을 하게 되는 것이 각자의 삶에서 계속 위를 보게 되는 그 동력이다 라는 것이 영화의 대단히 좀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류사회라고 우리가 밖에서 보는 재벌들도 계속 암투와 또 나아가려는 더 얻으려는 것을 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딱 와닿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 외에 지금 이진욱 씨랑 김강우 씨 그리고 김규선 씨가 연기한 다른 캐릭터들도 각자 욕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참 이게 같이 합류해 주신 것만 해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정 출연의 형태로도 오셨고 또 하시는데 저는 사실 모든 캐릭터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 주제를 반복한다고 할까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가지 이제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었고 김광호 씨 같은 경우 대단히 이제 깔끔한 사업가 역할을 하면서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정상적인 어떤 커리어를 쌓아도 충분한 때 더 큰 것을 욕심을 내고 왜 저렇게 위험한 일을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박은지 역할을 하는 김규선 씨 역할도 마찬가지로 아마 대학 후배들은 되게 워너비 같은 선배였을 것 같아요. 일찍 좋은 직장에 이렇게 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또 본인은 조금 더 다른 세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수를 또 두는 그런 캐릭터들이고 이진욱 씨가 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역할 어찌 보면 이들하고 좀 다르게 욕망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욕망의 종류만 좀 다르다고 할까요? 자기는 그런 돈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야를 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자신을 만들어 온 또 다른 종류의 욕망에 대한 추구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모든 캐릭터들이 독립적인 이야기로 독립적인 캐릭터로 좀 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자리를 저한테 저 큰일 났어요. 오랜만이라 그러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감독님? 보도 자료를 통째로 외우신 것 같은 대단합니다, 감독님. 근데 정말 우리가 흔히 느끼는 꿈과 욕심과 욕망 사이에서 그 경계선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상류사회 엑스파일 토크인데요. 영상 속에 나왔던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영화 제목과도 같죠. 바로 상류사회입니다.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요 소재인데요. 감독님,
상류사회라는 소재로 영화 상류사회를 만들게 되신 계기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사였는데 좀 전에 잠깐 나왔지만 전 세대 저보다도 더 위 세대죠. 아버님 그 세대에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잘 살아보세를 했던 시대, 그것을 이루었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 다음 세대에는 여전히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좀 생긴 것이 잘 살아보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게 된 거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돼서 그런 차이 때문에 상류사회가 조금 더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된 거죠. 언론이나 또는 TV, 방송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멀리만 있다가 지금 대단히 가깝게 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전 세대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세대는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계급 상승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러한 절망감이 우리들한테 있어서 더 강한 어떤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상류 사회를 통해서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 배우 두 분께서는 영화 속에 있는 두 분이 연기한 이 캐릭터들 사실 그 감정을 연기를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 각각의 캐릭터들을 굉장히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되셨는지. 저는 보편적이고 아주 대중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도 그런 건데요. 누구나 이제 각자만의 가지고 있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들끓어오는 있죠. 것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것들에서 평범한 한 캐릭터로서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작동하는 계기가 되면서의 그 거침없이 가는 어떤 지점들 그것이 저는 관객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혜 씨는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되셨는지. 상류사회요? 예, 오수연이라는 인물. 공감보다는 지금 연민이 들었어요. 음. 연민이 들었고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고 그 치열함 속에서 그 자기의 그 연약한 내면을 감추고 살아가는 캐릭터에 대한 안쓰러움 그런 걸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택을 했어요. 공감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연민이 느껴졌던 오수연. 네. 자, 이 상류사회는 사실 비주얼적으로도 지금 영상들을 저희가 계속 봤는데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게 느껴지는데 감독님 특히나 재벌가 부부 우리 한용석과 이화란의 장면은 공간부터 스타일링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이제 1차적으로 이미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트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제 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또 많이 알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노출된 이미지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강조해서 그것을 더 보여주는 것보다 끝내는 거기 안에 있으면서도 저희랑 또 어떤 맥락에서 비슷한 욕망을 갖고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또 목표였습니다. 좋습니다. 비주얼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스타일링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영화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 뵙고 네. 영상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청 지하 1층에 그 비디오 아트 전시를 하나를 오랫동안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갔었는데 네. 7천만의 한국인인가요? 컨셉이? 네네. 그걸 비디오 아트로 하는 걸 보고 평창에서도 한 작품이 걸렸죠. 저 홍보대사신가요? 변혁 큐레이터도 홍보대사신가요? 아닌데. 예. 아무튼 그런 걸 보고 감독님이 영화적으로 우와. 영화적 언어로 옮길 때 되게 스타일리시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런 예상을 했었죠. 그런 그 예술적으로 계속해서 또 준비를 해오신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상류 사회에서 오롯이 더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명품 배우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이 배우분들이 명품 배우라는 데는 아마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리고 또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윤재문 씨, 라미란 씨, 이진욱 씨, 김강호 씨까지 정말 스크린을 채워주시는데 박해일 씨, 이렇게 모든 배우분들이 함께한 현장은 어땠습니까? 우선 이제 지난 11월 정도에 크랭크인을 해서 한겨울을 쭉 달려가는데요. 그래서 한 2월 정도에 끝나는데 날씨는 추웠지만 그래도 배우분들이 자기 촬영이 끝나도 이렇게 안 가고 계속 기다려주면서 되게 화이팅감이 넘쳤던 영화인 것 같고 그렇게 쭉 달려오면서 배우들끼리의 좀 그 친근감, 친목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터웠던 그런 촬영의 기억들이 많이 남습니다. 네. 끈끈함이 생긴. 네. 그리고 또 왜 연기 잘하는 배우분들끼리 이제 연기를 하면 내가 탁 했을 때 딱 리액션을 봤을 때 잘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운들이 아무래도 이제 영화적인 뭐 주제와 톤들이 또 그런 쪽이다 보니까 많이들 준비해 오시고 긴장도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른 배우분들이 하는 걸 보는 재미도 있고, 저는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네. 표정에서도 좋았던 기억이 막 네.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이제 두 분의 케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부로서의 케미는 어땠나요, 수혜 씨? 부부로서 케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번은 만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욕망 덩어리들로 만날지는 몰랐어요. 평범한 부부는 아니에요. 네, 평범한 부분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데 그 안에서 시너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막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좋았지. 그때 참 좋았지 이러면서 좋습니다. 감독님, 혹시 두 분께 영화 촬영을 들어가면서 요청하신 게 있나요? 그 이제 계속 욕망을 추구하는 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일 먼저의 설명으로 들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만을 집중해서 달려가는 캐릭터가 될까 좀 두려운 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좋은 게 그런 겹이 있어요. 뭐냐면 욕망도 굉장히 다양하게 부관장인데 관장이 되고 싶어 하면서 또 남편 부부도 또 잘하고 싶고 또 다른 종류의 허영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태준 역할을 한 혜희 씨도 마찬가지로 정치인으로 성공하겠다만 보여주는 캐릭터가 아니라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 능글능글 아저씨 같이 이런 유머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겹을 좀 보여주는데 좀 좋아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예. 네. 그걸 또 담아두셨군요, 감독님. 네. 그래서 두 분 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진짜 이 욕망도 아주 다양한 결이 있을 텐데 아주 새로운 결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을 통해서. 좋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주시죠. 영화 상류 사회입니다. 영화 상류 사회만의 특별함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감독님, 상류 사회를 다룬 작품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도 이제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화 상류 사회는 이게 가장 큰 차별점이다. 상류 사회를 다룬 영화는 굉장히 많이 많았죠. 많습니다. 많았고 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을 텐데 굳이 차별성이 뭔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상류 사회 자체를 다룬다 보다 거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룬다가 차별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류 사회에 있는 그들에 대한 관심보다 그들을 보고 있는 우리 나에 대한 관심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사실은 끌어당기는 게 있다고 자꾸 말하지만 우리가 그걸 그냥 끌어가고 싶어하는 그것이 더 큰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런 차별성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상류 사회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관점. 자, 그렇다면 두 분에게는 관전 포인트를 좀 여쭙겠습니다. 박혜일 씨, 상류 사회 관전 포인트. 네, 우선 그 포인트가 장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여름에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또 액션이나 또 CG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스케일링이 큰 영화도 보시지만 또 저희 영화는 또 가을의 문턱에 시작되면서의 또 관객분들께 한번 생각의 여지들을 드릴 수 있고 또 감각적인 부분들도 전해질 수 있는 영화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는 제목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죠 사실은. 네. 네. 그런 이유를 생각해 봤었어요.
여러 제목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저 제목을 정했을까라는 것은 보편적인 욕망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 부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지점들이 그 관객분들과 같이 가고 싶었었던 그런 지점들을 좀 갖고 가려고 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관객분들과 잘 어우러지면 좋을 영화가 되겠다라는 걸 놓지 않고 계속 갖고 가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장르와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관전 포인트 수혜 씨.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상류사에 나오는 다른 배우분들의 좀 색다른 어떤 연기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름다운 영상에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낯선 곳의 상류 사회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좀 묘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영화가 기다려지는 거는 물론이고 정말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전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영화에 대해서 궁금증 많아지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여기 중앙의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플라워바바 이수빈 기자입니다. 네. 박해일 씨와 수혜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로 첫 만남이신데 첫인상은 어떠셨고 또 현장에서는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연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박혜일 씨 첫인상 어떠셨나요? 시상식에서 본 거 말고 아닌가? 그거 쳐야 되나요? 시상식 네.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최근 그 전주영화제가 작년 봄에 전주영화제에서 또 수혜 씨랑 그 시나리오 작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작가분들이 주시는 상을 또 받았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너무 고마운 자리였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밥 먹는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네. 수혜 씨가 이제 이러이러한 작품이 있는데 혹시 하면서 한번 먼저 제안을 사실 했었었어요. 수혜 씨가 먼저.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또 궁금하기도 하지만 티를 안 내면서 얘기를 쭉 들어보다가 욕망을 안 들켰군요. 네. 예.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기회가 될 때 꼭 작업해보고 싶은 배우셨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좋았고 네. 또 평소에 또 그 그러니까 생각하던 수혜 씨와 현장에서 좀 달라진 점이 네, 있나요? 네. 수혜 씨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단아하시다. 그렇죠. 뭐 그래 수혜 깜짝이야. 외국어 하시는 줄. 감각적인 예. 그 지점도 있으시고 하는 보편적인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있죠. 그럼 이제 촬영 현장에서는 어떠실까라는 게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궁금했죠. 심지어 이제 저도 부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화적 필모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긴장도 많이 되고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자면 수혜 씨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거리 파워풀한 육상 선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목표를 딱 정하면 정말 옆을 안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쭉 내달리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런 배우가 아니셨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실제로도 또 그런 지점들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진짜 연기를 위해서 정말 쫙 달려나가는 예. 그런 모습. 대단합니다. 좀 어찌 보면 극찬이거든요, 수혜 씨. 저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오빠. 다음번에 온우이 역할 때 네, 오빠가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그 영화제에서 저의 욕망을 먼저 드러냈어요. 꼭 오빠 작업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 작품이든 어느 작품이든 꼭 뵙고 싶다고 제가 먼저 저의 욕망을 비췄고요. 기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저는 선배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아서 현장에서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완벽하세요. 그 준비 기간도 많고 또 그 반면 정의롭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귀와 마음이 그 누구에게도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의지한
사람이기도 한데 많이 배우고 느끼고 기회가 된다면 오늘 역할로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싶을 정도로. 자, 그렇다면 수혜 씨를 박해일 씨는 단거리 육상 선수 같다. 정말 그 에너지를 쫙 뿜어내는 그렇게 표현을 아마 해주셨는데. 이번 역할이 또 그렇다 보니까 그쵸? 그런 모습이 더 강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혜 씨는 우리 박해일 씨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비유를 해주신다면 눈과 마음을 다 열고 있는 허당? 허당이다. 예상치도 못. 정말 창문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허당이다. 눈과 아니, 마음. 네, 굉장히 인간적이세요. 맞아요. 네, 완벽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또 인간적인 모습이 매력이 있죠. 그게 저에겐 굉장한 매력으로. 좋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오른쪽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앙 오른쪽 뒤쪽.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스타뉴스 김유아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박해일 배우님과 수혜 배우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그 박해일 씨 같은 경우는 그 배우의 얼굴에 성과 악이 공존한다는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번 캐릭터가 아무래도 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좀 준비하면서 이 둘 다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걸 좀 중점을 두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수혜 씨 같은 경우는 전작 영화 국가대표 2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셨는데 그렇게 완전하게 변신하시면서 좀 그 관객들이 어떤 모습을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과 악. 네. 네. 우선 영화의 장태준이라 맡은 역할의 캐릭터의 시작이 되게 순수한 어떤 경제학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교수이다 보니까 그런 학자의 기분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는 그 곡선 변화의 어떤 상황들이 따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태준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굉장히 여러 곳에서 충돌하게 되고 그걸 또 헤쳐나가게 되고 그게 이제 저희 영화의 욕망이나 야망에 대한 소재로 비춰지게 되는데요. 저라는 배우가 그런 캐릭터에 이렇게 잘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물어보신 어떠한 그 두 가지 인간의 어떤 이중성 그런 양면성들이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감독님과 또 배우분들과 같이 잘 만들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혜 씨, 진짜 국가대표 2 때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또 새로운 변신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관객들이 어떤 모습을 봤으면 합니까, 수혜 씨에게? 제가 이번 촬영을 끝내고 배우로서 가지지 못했던 또 어느 지점에 조금은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뭐 관객분들의 평가가 남았지만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요. 전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항상 내면의 어떤 그런 변화, 내면에 좀 집중을 뒀다면 이번에는 보여지는 모습에도 좀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감독님이 저의 긴 머리를 좋아하셨는데 제가 단발을 하고 싶다고 조금 더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면 여성스러운 모습보다는 좀 냉철한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머리도 과감하게 잘랐고요. 그래서 좀 그런 보여지는 이미지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네. 그 전과는. 정말 그 여러 준비를 하셨지만 보여지는 모습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한 수혜 씨의 모습입니다. 저도 어떻게 좀 냉철해 보입니까? 굉장히 머리 짧게. 자, 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중앙의 왼쪽입니다.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데일리 신수원 기자라고 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네. 뭐 이게 정치인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갑질이나 금수저 이런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참고하신 뭐 실제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배우분들은 욕망이란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실제로 살면서 욕망을 보였던 순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혹시 모델이 된 사건들이 있는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영화를 다 촬영을 마치고 편집을 하고 있는데 좀 저희가 또 이제 영화의 소재하고 비슷한 일들이 이제 언론에 또 언급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글을 쓸 때 3년 4년 전에 처음 쓸 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쓸 때에는 이게 새롭지 않다.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죠. 근데 당연히 그때는 그냥 무시되거나 언급되지 않았던 건데 이제 조금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던 것들이 사실 문제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특별히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썼던 것은 아닙니다. 욕망에 대한 것들은 표현이 조금 되기도 했었지만 좀 그런 인간 저희들한테 있는 특히 나에게 있는 그런 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굉장히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전혀 다른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스스로 저를 봐도 괜찮은 사람같이 보이는 부분이 또 있고 어떤 부분은 참 형편없다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저희는 그냥 한 가지로 재단하거나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욕망에 대해서 분명히 추구하는 이야기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 극 중에 두 분이 하는 대사 중에 거기까지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냈으면 하는 것이 영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배우분은 어떠십니까? 살면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런 욕망은 강하게 있었다. 배우로서도 좋고. 아무튼 배우다 보니까 네. 욕망이란 단어를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아니 캐릭터가 욕망 덩어리예요. 이 예. 작품을 설명하기가 참 쉽지는 않네요. 네, 또 이런 장르를 또 많이 다룬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저희도 기자분들 앞에 서기 전까지 어떻게 영화를 설명해 드릴까 고민을 많았었는데 개인적으로 배우 인생을 계속 살다 보니 물어보신 질문은 아무래도 매번 하는 작품을 통해서 많은 관객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소통하는 게 가장 큰 욕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혜 씨는 어떻습니까? 저의 가장 큰 욕망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매 순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싶고 스스로 질책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의 욕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고 싶다. 박혜일 씨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릴까요? 그 정도가 훌륭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솔직하게 얘기를 말씀드린 것 맞아요. 같습니다. 솔직하게 두 분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끝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박혜일 씨부터. 아이고 이제 곧 휴가 시즌도 오고 이제 좀 무더위가 한창이잖아요. 네. 더위 잘 다스리시고 또 가을이 오면은 또 저희 영화와 함께 여러분들 마저 준비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혜 씨. 네, 저 또한 오래 기다렸습니다. 상률 사유로 인사드리고요. 끝까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영화를 찍은 것처럼 표현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냥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 사회의 그런 부조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그 속에 어떤 배경들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가볍게 볼 수 있는 포장을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좋은 에너지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활연기부터
자, 정말 드레수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어떤 의상을 입어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우리 수혜 씨가 또 곧 포토라인에 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모셔볼까요? 자, 영화 님은 먼 곳의 심야 FM, 그리고 드라마 천일의 약속, 야왕, 가면 등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최고의 배우죠. 수혜 씨,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상류사회 외쳐보겠습니다. 상류사회 파이팅! 네, 이것으로 영화 상류사회 제작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박희애 씨, 수혜 씨, 변혁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